민족 최대의 명절 설. 오손도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제사상부터 손님상까지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주방이 분주해지는 만큼 사건 사고도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명절에 음식을 장만하며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떡국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요? 한 살 더 먹어서 철들었다면 안전부터 챙기는 것 잊지 마세요. 공부 잘하니? 시집은 언제 갈 거니? 취업은 했니? 듣기 싫은 얘기는 이제 그만. 가족 모두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을 보내주려면 집안 구석구석 안전부터 챙겨주세요. 안전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갑니다.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안전박사 박재성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명절에 생긴 일입니다. 정승환 씨는 네. 명절엔 뭐예요? 뭐 똑같습니다. 어른들한테 세배해드리고요. 예. 차례 지내고요. 예. 근데 조금 더 남다른 게 있다라면 이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루 이틀을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정말 네. 1등 남편감이시네요. 고마워요. 명절에 집에 내려갈 수 있을 땐 엄마가 해주는 요리를 먹을 수 있어서 가장 좋고요. 네네네. 만약 일이 있을 때 내려가지 못한다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게 되잖아요. 식당도 문을 닫으니까 먹을 게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뭘 먹죠? 자, 명절엔 정말 좀 배부를 수 있길 바라겠고요. 네. 예. 박 박사님, 네. 이 명절에도 사고가 또 많이 발생하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명절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119 구조구급 건수가 6.51%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사고나 응급 상황이 그만큼 많은 만큼의 네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명절 연휴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고향길 오가는 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안전운전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가 많은 이 가족도 음식 준비로 아주 분주하다고 합니다. 사실 명절이면 고소한 음식 냄새도 나야 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과연 이 가족은 차례상을 제대로 차릴 수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다가오는 설 명절. 음식 준비로 분주한 위험한 가족. 뭐 탄다. 뒤집어. 에휴, 뭐 하나 제대로. 며느리 하는 일은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 잔소리 씨. 왜 이렇게 탔어? 어머니, 이렇게 뒤집으면 아무도 몰라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며느리 나여우 씨. 어이구. 얘, 다 탔잖니? 너 내 아들 평소에도 탄 음식 먹이는 거 아니니? 어머니, 탄 음식이라뇨. 요즘 배달 음식은 안 타요. 뭐 배달 음식? 그만해. 이건 이따가 내가 부칠 테니까 떡국이나 끓이게 따라 들어와. 네, 어머니. 얘. 떡국 먹다가 목에 걸리겠다. 그래요? 되게 얇게 싼 건데. 네 목구멍은 이만하니? 어머니, 꼭꼭 씹어 먹으면 되죠. 으이. 이리네. 말만 많던 잔소리 씨가 드디어 떡썰기 시범에 나서는데 이것이 바로 전업주부 30여 년 경력의 실력. 역시 해본 사람이 해야 돼요. 어머니, 짱이에요. 게이. 엄마, 나왔어요. 아이고, 내 새끼 왔네. 새끼 왔어. 참 많이 막혔지? 배고프지? 맛있는 거 해줄게. 빨리 해줘. 아, 배고파 죽겠네. 조금만 기다려. 차가 이렇게 많이 막혀. 아유. 난 마탕을 해줘야지. 마탕은 무슨? 우리 아들은 갈비찜.
평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는 하지만 시어머니 요리가 신경 쓰이는 며느리. 30년 넘게 가족들 밥상을 차리면서 아들 입맛을 잘 아는 시어머니. 그렇게 서로를 견제하며 음식 만들기에 나선 두 사람. 바질에도 좋아. 따뜻하면 좋아. 거실에서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던 아들. 이때 무슨 소리야? 아이고, 내 얼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여보, 정신 차려봐. 음식을 장만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들이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네네. 정승환 씨, 왜 쓰러진 걸까요? 제가 개그계의 요물 아니겠습니까? 네.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희 안전을 약속해서 올리브유로 튀김을 했을 때 불이 붙는다라는 걸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올리브유가 이게 낮아가지고. 네,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요. 근데 이 화면에서 네. 박소라 씨가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튀김을 하다가 불이 붙은 거죠. 박소라 씨가 문제예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네. 압력 밥솥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칙칙폭폭하고 증기가 나올 때 네. 자칫 잘못하면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네. 정신없이 일하다가 화상을 입은 게 아닌가.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증기에 화상을 입은 건지 아니면은 올리브유에 기름이 이제 발화점이 났기 때문에 불이 붙은 건지 네. 과연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박사님. 네, 명절이면 음식 장만을 하느라 많은 주부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오늘 사고의 원인은 음식 준비를 위해서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은 네. 저지르기 쉬운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도 음식을 잘못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메뉴를 정해서 음식을 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연 이 고부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갈비찜을 만들던 시어머니와 마탕을 만들던 며느리가 쓰러진 이유는 바로 압력밥솥과 가래떡 때문이었다. 아들에게 갈비찜을 만들어주려고 압력밥솥을 꺼낸 어머니 잔소리 씨. 얼마나 두고 안 쓴 거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압력밥솥에 증기 배출구가 막혀 있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증기 배출구가 막혀 증기가 배출되지 않는 압력밥솥으로 갈비찜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 밥솥이 폭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대부분의 압력밥솥에는 증기 배출구와 압력추가 달려있다. 밥솥 속의 증기압이 압력추가 누르는 힘보다 크면 압력추가 열리면서 증기가 배출구를 통해 나오게 된다. 직접 밥을 지으면서 살펴보았다. 쌀에 알맞게 물을 부은 후 가열을 했다. 얼마 후 압력밥솥 뚜껑의 압력추가 흔들리며 증기가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밥이 다 지어졌을 즈음 불을 끄고 나머지 증기를 모두 뺐다. 고슬고슬하게 하얀 쌀밥이 잘 지어졌는데 압력밥솥 내부의 증기가 잘 배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한 가족처럼 압력밥솥의 증기 배출구가 막힌 상태라면 증기의 압력으로 밥솥이 터질 수 있다. 압력밥솥의 증기 배출구가 이물질에 의해 막힐 경우 증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밥솥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내부 압력과 열을 이기지 못해 폭발하는 것이다. 점성이 강한 죽이나 삼계탕 또는 많이 부풀거나 다량의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은 압력밥솥으로 조리할 경우 찌꺼기가 증기 배출구를 막을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압력밥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평소에 배출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잘 점검하고 또 무엇보다도 압력밥솥은 말 그대로 밥을 짓는 데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고구마 마탕을 만들고 있던 며느리 나여우 씨. 떡 좋아하니까 떡도 넣어야겠다.
조금 전 썰어놓은 가래떡을 가져와 고구마와 함께 튀기고 있었는데 기름에 튀긴 가래떡이 사고의 두 번째 원인이다. 요리가 잘 돼가는지 확인하려던 순간 떡과 기름이 튀어오르며 얼굴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가래떡. 가래떡으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데 그중 가래떡을 튀겨서 만드는 떡강정은 조리 방법이 간편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가래떡을 기름에 튀길 때는 폭발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래떡이 폭발하는 이유 무엇일까? 높은 온도의 기름 속에서 가래떡 속의 수분이 수증기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내부 압력이 대단히 커지게 될 수가 있는데 가래떡의 조직이 대단히 치밀하기 때문에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갑자기 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래떡이 폭발할 때 그 위력은 어떨까? 실험해 보기로 했다. 식용유에 떡을 넣은 다음 가열했다. 사람이 떡을 튀기는 상황을 가정해 마네킹 안전이를 불 앞에 세워놓았다. 가래떡이 노릇하게 익어가는가 싶더니 순간 갑자기 가래떡이 폭발했다. 엄청난 폭발이다. 우리의 안전이는 과연 무사할까? 튀어오른 식용유가 안전이의 몸과 얼굴을 뒤덮고 말았다. 실제 사람이었다면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고 말았을 것이다. 폭발한 가래떡은 3m나 날아갔다. 그렇다면 가래떡은 어떻게 튀겨야 안전할까? 일단 가래떡을 절대 오래 튀기면 안 되시고요. 또한 이 가래떡을 잘게 썰거나 혹은 겉면에 칼집을 많이 내어서 튀기시게 되면은 가래떡 폭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 잠깐만요. 압력밥솥 사용 전 노즐에 이물질이 끼었는지 확인하고 전용 청소도구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청소해주세요. 이렇게.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떡도 튀겨야겠다. 예. 음식을 튀길 때는 재료의 성분을 확인하고 터질 위험이 있는 것은 튀기지 말거라. 그리고 가래떡은 튀기지 말고 구워 드세요. 즐거운 명절을 위해 부엌 안전부터 꼭 확인하자. 음식을 만들다가 이렇게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박 박사님, 네.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고들이 또 많이 일어난다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서울의 한 가정에서는 압력밥솥 사용 중에 갑자기 뚜껑이 튀어올라 떨어지면서 아이의 어깨와 팔에 화상 등을 입히는 사고가 있었고요. 네네. 닭찜을 하다가 밥솥이 터지거나 그 메주콩을 삶다가 폭발하는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이동훈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폭발 사고, 이 대부분이 음식을 조리하다가 생기는 일인 만큼 화상을 입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압력밥솥이 폭발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네.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폭발 자체로 인해서 압력밥솥 뚜껑이 굉장히 강한 속도로 와서 부딪혔을 때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나 안면부나 가슴 쪽으로 부딪혔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뭐 119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하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고온의 수증기나 네. 아니면 음식물이 이제 환자 몸에 닿아서 화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초기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초기 처치는 일반적으로 수돗물로 한 20-30분간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 병원으로 오셔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힐 때 조심하실 거는 피부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화상을 입은 피부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문지르시거나 하시면 더 손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거는 피하시고 충분히 식힌 후에
깨끗한 꺼주로 압박되지 않게 잘 싸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거즈를 놓더라도 꽉 누르지 말고 그냥 그쵸. 버프라는 예, 거죠? 너무 꽉 조여준다든가 이러면은 혈액순환이 오히려 더 감소되기 네. 때문에 상처에도 안 좋습니다. 네. 떡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래떡이 터질 땐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튀는데요. 물에 데웠을 때와 기름에 데웠을 때 대처 방법이 많이 다르진 않나요? 기름의 끓는 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화상 자체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열에 의한 화상 자체의 초기 치료는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일단은 화상 부위를 빨리 식혀주는 게 중요하고요. 기름 같은 게 폭발한 경우는 이제 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찬물로 충분히 식혀주시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오셔서 안과나 응급실로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압력밥솥을 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압력밥솥으로 만들면 위험한 음식이 있다고요? 네, 많습니다. 껍질이 많이 발생하는 곡류의 경우 껍질이 증기 배출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메주콩을 삶다 보면 콩껍질이 증기 배출구를 막아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발효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점성이 있는 카레, 죽, 떡국, 백숙, 찜 요리 등도 그 안전장치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콩깍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기, 압력밥솥에도 위험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압력밥솥의 경우 고무 패킹이 노후가 되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한다고요? 네, 압력밥솥의 고무 패킹은 소모품으로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압력밥솥을 사용한 소비자 50% 정도가 고무 패킹을 전혀 교환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요. 고무 패킹의 수명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지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떡을 튀겼을 경우에 폭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이제 수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떡처럼 이렇게 튀겼을 때 위험한 음식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평소에는 튀겨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의외로 음식을 튀겨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떡도 그렇고 삶은 계란 그리고 뭐 통오징어 같은 경우도 튀길 경우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우리가 튀김 요리를 할 때는 튀김 옷을 입혀서 이제 튀기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튀김 옷을 입히게 되냐면은 튀김 재료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기름과 만나 튀기면서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튀김 옷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튀김을 할 때는 가능한 한 튀김 옷을 꼭 입혀서 튀기시고요. 그리고 재료에 칼집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튀김 요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변에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박 박사님이 요리까지 하시네요. 네. 요리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자, 음식을 준비하다가 폭발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고는 이렇게 예고 없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험한 순간 대처 방법을 미리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고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볼까요? 함께 보시죠. 위험한 순간 이프. 음식 준비에 바쁜 남자. 순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고 말았는데 황급히 병원을 찾아갔지만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위험한 순간 이프. 바쁜 회사 일로 인해 이번 설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안그래 씨. 명절 기분을 내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음식 만들기 시작. 그동안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발휘하는데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잘 익힌 후 가지런히 담는 것으로 음식 준비는 얼추 끝나가는데 닭 손질을 해야지. 마지막 음식을 위해 고기를 꺼내든 남자. 오늘의 메인 요리 닭고기. 꽁꽁한 고기가 손질하기가 쉽지 않다. 힘껏 힘을 주는 순간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고 말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에 당황한 남자. 일단 심한 출혈을 막기 위해 구급상자에 들어있는 분말형 지혈제를 절단된 부위에 가득 뿌렸다. 그리고 재빨리 병원으로 향했다.
절단된 손가락의 접합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안그래 씨. 선생님, 제 손가락은 봉합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손가락 접합 수술을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 남자의 어떤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 절단 사고에서 분말형 지혈제를 뿌리게 되면은 오염된 부분과 분말형 지혈제가 혼합이 되어서 2차 감염 등 후유증을 크게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수술 시야를 가리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 그래서 칼에 베이거나 절단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때 잘못된 응급처치로 인해 상처 부위가 더 심한 손상을 입기도 하고 이 때문에 접합 수술마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정에서 응급처치용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구급용품들. 그렇다면 절단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응급조치를 위해 이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생리식염수와 깨끗한 거즈, 압박붕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혈제, 소독약, 알코올은 절단된 부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 먼저 출혈이 심한 절단 부위에 깨끗한 거즈나 압박붕대를 대고 5분에서 10분간 지혈을 해준다. 이때 거즈가 젖더라도 절대 떼어내지 말고 그 위에 다른 거즈를 여러 장 겹쳐서 눌러준다. 오염이 심한 절단 부위는 생리식염수로 씻어낸 후 깨끗한 얇은 천으로 감싼 뒤 한 번 더 천이나 수건으로 두른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봉한다. 또 다른 용기에 얼음과 물을 1:1 비율로 섞어 냉장 온도를 유지한 후 밀봉한 부위를 담아 병원으로 가져간다. 절단 사고가 생겼을 때는 이미 손가락이나 발가락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수술한다면은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절단된 부위를 빨리 수습을 해서 가까운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한 순간 이후 만일 남자가 절단된 부위에 올바른 응급처치를 했더라면 상처를 줄이고 수술을 잘 마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칼을 사용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우리가 화면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보통 집에서는 이런 큰 사고보다는 칼을 사용하다가 손가락이 베이는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피가 많이 흐르게 되죠. 어떻게 지혈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예, 심한 혈관 손상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베이신 상처는 그냥 단순하게 상처 부위를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지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나 뭐 행주 같은 것도 좋고요. 그걸 사용해서 상처 부위를 바로 압박하고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가루로 된 지혈제도 있던데 그 손가락이 베었을 때 출혈이 되었을 때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예,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품이고요. 그래서 지혈제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병원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혈제를 뿌리고 오시면 결국 나중에 봉합을 한다든가 소독을 할 때 또 그걸 다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나중에 치료 과정에서도 이물질로 작용할 수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압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지혈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치아가 부러졌을 때에는 우유에 담아오라고 하는데 혹시 절단 부위를 우유 같은 데 담아오면 안 되나요? 우유 같은 경우는 잘린 부분을 우유에 넣게 되면은 절단 부위에 우유가 많이 묻게 되겠죠. 그러면 혈관이나 이런 상처 조직에 이물질로 작용해서 나중에 결국 접합 수술을 할 때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즐겁고 화기애애해야 하는 이런 명절에 오히려 사고를 당해서 불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올 명절에는 이런 경우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압력밥솥을 사용하기 전에는요. 증기 배출구가 막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증기 배출구를 막을 수 있는 음식은 조리하지 말아주세요.
칼질을 할 때에는 늘 집중하시고 혹시라도 손을 베이거나 다쳤을 땐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응급처치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서로 덕담을 나누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안전명언은 새해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하고 건강한 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겁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5천만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 보낼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약속해! 알겠지? 배고프지? 맛있는 거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튀기지 말고 구워 드세요.